서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12번째 코스입니다. 정규 탐방 중에 마지막 코스인데요. 마지막 코스는 이곳 용산 효천공원 일대를 탐방하는 코스입니다. 주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자주 독립의 길. 그 시작은 이곳 이봉창 역사 울림감입니다. 이봉창 의사는 이곳 용산에서 태어나서 용산에 잠들어 계십니다. 1932년 일본 제국의 심장인 도쿄에서 당시 신적인 존재로 여겼던 일왕에게 폭탄을 던짐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던 분이신데요. 이곳 생가터 인근에 이렇게 기념관을 만들어서 이봉창 의사의 삶과 그리고 그 의거를 기리고 있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1901년도 8월에 태어나셔서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문창학교를 졸업하십니다. 문창학교를 졸업했지만 가난 때문에 상부학교로 진학을 하지 못하고요. 15살 때부터 직업전선에 뛰어듭니다. 과자점이라든지 상점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19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용산역에 취직을 합니다. 역부로 취직을 하는데 그곳에서 그 일본인 직원과의 엄청난 차별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간부들이나 사무직에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일본인이었고 조선인, 자신과 같은 조선인은 막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자기보다도 늦게 들어온 일본인은 승진도 빨리 하고 월급도 더 많은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일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일본으로 가게 되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1925년도에 오사카로 떠나게 됩니다. 일본에 도착한 이봉창 의사는 역시나 특별한 기술이 없었고 학력도 짧았기 때문에 막노동으로 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유의 성실함에 반한 그 철공소 주인이 이봉창을 양자로 삼고 기노시타라는 일본 이름도 지어줍니다. 일본의 이름을 가지고 일본인으로 살았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비누 공장에서도 일을 해보고 해산물, 요리점 여러 군데서 일을 했지만 아파도 쉴 수가 없었고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히로히토가 즉위하는 날 그 즉위식을 보러 구경하러 갔다가 검문 검색에 걸려서 몸에 지니고 있던 한글이 섞인 편지가 발각이 돼요. 그래서 그 한글이 적혀 있는 편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가 돼서 구금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있습니다. 이런 차별과 부당함이 겪은 거는 조선이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신문에서 보았던 그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로 가서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이봉창 의사는 상해로 떠납니다. 그러면 상해에 도착한 이봉창 의사는 과연 현지 교민들에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을까요? 네, 그 이야기는 자리를 옮겨서 이어가겠습니다. (1931년 1월) 상해에 도착한 이봉창은 영국인이 경영하는 전기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곳에서 월급을 받으면 대한교민단을, 임시정부를 돕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렇게 대한교민단을 찾아간 이봉창은 처음에는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소개사장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는 일본말이 반이나 섞인 말로 떠드는 이 사나이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당시 프랑스 조계지에는 밀정이 엄청나게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교민단을 찾아갔어요. 이렇게 찾아온 이봉창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구 선생님인데요. 김구 선생님은 옆방에서 이봉창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조용히 따로 불러서 둘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의 진실함과 그리고 비범함을 알아보게 되죠. 당시 상황은 일본이 저지른 만보산 사건과 만주 침략으로 한중 간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걸 김구 선생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이봉창을 한인애국단에 가입을 시키고 한인애국단원으로서 일본 도쿄에 폭탄을 투척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려운 살림에서도 수류탄 2발과 300위안이라는 자금을 마련합니다. 이봉창 의사는 이 수류탄을 전달을 받고
그리고 선언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선언서와 수류탄을 들고 그 앞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김구 선생님은 슬픈 표정이셨나 봐요. 김구 선생님의 슬픈 표정을 보고 이봉창 의사는 슬퍼하지 말라라면서 활짝 웃는 모습의 마지막 사진을 남기었습니다. 운명의 날인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사는 히로히토가 탄 마차에 힘껏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폭탄은 불발되었고 이 의사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비록 폭탄의 불발로 거사는 실패하였지만 이 사건은 꺼져가던 임시정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영향을 받은 윤봉길 의사는 같은 해 4월에 한인애국단 단원으로서 홍코우 의거를 성공시켰고 윤봉길 의거의 성공으로 중국 국민당 총재인 장제스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꺼져가던 임시정부가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의거 현장에서 이 의사는 어떤 남자가 체포되어 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했던 사람이다라고 자진해서 피체됩니다.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다라면서 자진해서 피체된 내용을 증언을 했는데요. 이봉창 의사는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320명의 경찰이 겹겹이 둘러싸인 상태에서 도쿄 대법원은 이봉창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1932년 10월 10일에 도쿄 이치가와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날 김구 선생님은 단원들에게 금식을 명령하여 이 의사의 죽음을 함께 애도했습니다. 광복 이후 귀국하신 김구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일본에 잠들어 계신 세 분의 의사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의 유해를 모시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부산을 통해 들어온 세 분의 유해는 이곳 효창공원에 모셨고요. 이곳을 삼의사의 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허묘를 조성했습니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비록 불발로 끝났지만 그는 1930년대 한국 독립의 무혈투쟁의 선봉에 서 있었으며 일본 제국주의가 신격화해 놓은 천황에게 그것도 그들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폭탄을 투척했다는 사실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한일투쟁의 의지를 세계에 보인 의의가 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로 태어나서 영웅으로 죽어간 이봉창 의사. 이봉창 의사는 꺼져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불길을 되살리고 항일 독립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962년 우리 정부는 그의 공을 기려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습니다.